때는 조선 후기였습니다. 이 땅의 산하는 여전히 푸르렀고 기와집 처마 끝에는 바람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날도 여느 날처럼 살아갔습니다. 장날이면 저작거리에 사람이 넘쳤고 논두렁에는 농부들의 허리가 굽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세상은 평온했습니다. 봄은 봄이고 가을은 가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어떤 집들은 달랐습니다. 권력을 가진 집안은 담장부터 달랐습니다. 높고 두꺼운 토석담이 하늘을 가렸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바깥 사람들이 알 수 없었습니다. 담 너머로 흘러나오는 것은 기껏해야 제사 음식 냄새 혹은 가마 소리 정도였습니다. 무슨 말이 오가고 누가 울었는지 그것은 철저히 그 안에서만 살고 그 안에서만 죽는 것이었습니다. 경상도 어느 고을에 이름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그 집안의 이름은 하나의 법처럼 통했습니다. 누군가 억울한 일이 생겨도 그 집 사람과 얽힌 일이라며 관아에서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돈이 권력이고 권력이 진실이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해 유독 여름이 길었습니다. 무더위가 물러가지 않은 채 8월을 넘겼고 9월이 와도 하늘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오래된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런 해는 반드시 무언가 일이 난다고. 하늘이 붉으면 피를 부른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미신이라 해도 사람들은 흘려듣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모두 그런 직감으로 살아왔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이 왔습니다. 음력 9월 초순의 어느 날 밤 하늘은 선혈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노을이 지고 난 뒤에도 서쪽 하늘이 좀처럼 어두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뭔가 불길한 것이 공기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짐승들도 그것을 알았는지 개들은 먼 산을 향해 지저댔고 닭들은 회에 오르지 않고 뒤뜰을 서성였습니다. 그 큰 집의 대문은 그날 밤 일찍 닫혔습니다. 걸어 잠근 소리가 담 밖까지 들릴 만큼 단단히 그리고 무겁게 닫혔습니다. 안에서는 여러 방에 기름불이 켜졌지만 웃음소리는 없었습니다. 발소리도 이야기 소리도 그 무엇도 담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담장을 타고 흘러 마을 골목 안으로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집에는 17소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명한 아이였다고. 눈빛이 또렷하고 말이 없고 생각이 깊은 아이였다고. 어른들이 나누는 대화를 조용히 듣고는 그 뜻을 혼자 헤아리는 아이였다고. 그 아이가 17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세상을 다 보지 못한 나이였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채 배우지 못한 나이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날 밤 소녀는 알아버렸습니다. 알지 말았어야 할 것을 알았습니다. 보지 말았어야 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집안의 깊은 곳에서 오래도록 감춰져 온 것이 썩은 나무 속의 벌레처럼 소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년은 그 앞에서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믿었던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끝날 무렵 소년은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늘 이런 식으로 말을 아낍니다. 그날 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느 방에서 누구의 손으로 어떤 말이 오간 뒤 그 일이 벌어졌는지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록을 남길 사람이 없었거나 남긴 기록이 사라졌거나 처음부터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려 한 누군가가 있었거나 셋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그날 밤 대문이 다시 열렸을 때 소녀는 없었습니다. 붉게 물들었던 하늘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으로 바뀌어 있었고 마을에는 이슬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평화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감춰진 것들의 조용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침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부터 마을 우물가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의 귓속말이 시작되었고 그 말은 바람보다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그 큰 집안의 소년이 죽었다고. 어젯밤
갑자기 병으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집안에서는 그렇게 말을 내보냈습니다. 갑작스러운 열병이었다고, 아이가 워낙 허약했다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아이를 본 이들이 있었으니까요. 건강하던 아이였습니다. 또렷한 눈빛으로 서당길을 걷던 아이, 이웃 어른들에게 공손히 인사하던 아이, 볼에 아직 소년의 빛이 남아있던 아이, 그런 아이가 하루아침에 병으로 죽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골목에서 골목으로 흘렀습니다. 저작거리의 상인들 사이로, 빨랫감을 이고 가는 아낙들 사이로, 서당 마당 구석에서 귀를 기울이는 아이들 사이로까지. 작은 마을에서 비밀이란 모래 위의 물처럼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안의 이름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대놓고 이심의 말을 꺼냈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사람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소문은 소문으로만 맴돌았습니다. 말해지되 기록되지 않는, 들리되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로 그 집안의 담장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안에서 무언가 잘못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바깥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종류의 일이라는 것을. 그날 오후 집안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하인 하나가 마을 약방을 찾아갔습니다. 사후에 필요한 약재를 구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약방 주인은 말없이 약을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그 약재의 쓰임새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죽음의 흔적을 지우는데 쓰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약방 주인은 그날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가 내준 약재가 어린 소년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하지만 그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한다고 했어. 이미 떠난 아이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었고, 말을 했다가 자신이 어떤 위험에 처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집안에서는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소년이 급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장례는 조용히 칠 것이라고. 외부 조문은 받지 않겠다고. 사람들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 뒤에 숨겨진 것을 저마다의 가슴 속에 조용히 접어두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진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리고 마을에는 이름 없는 슬픔이 내려앉았습니다. 17 소년을 위한 슬픔이었습니다. 아직 세상을 다 살지 못한 아이를 위한, 아무도 소리내어 울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슬픔이었습니다. 역사 속에는 이런 죽음들이 있었습니다. 기록되지 못한 채 사라진 이름들. 하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이름들이. 그 소년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그 집안에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부를 일이 생기면 그냥 그 어른이라고만 했습니다. 이름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무언가 불길한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숙부였습니다. 정확히는 소년의 숙부, 아버지의 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안에서 그는 단순한 숙부가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결정을 쥐고 흔드는 사람, 재산의 흐름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사람,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낮출지를 혼자 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그 자리는 소년의 아버지 것이었습니다. 집안의 장남, 마땅히 가문을 이끌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숙부가 채웠습니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너무도 빠르게.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형이 죽고 나서서 그가 너무 빨리 권력을 차지했다고. 애도의 기간도 채 끝나기 전에 재산 문서에 손을 댔다고. 하지만 그것도 뒤에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의 앞에서는 누구도 그런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사를 정성껏 챙겼고 마을 어른들에게 예를 갖추었으며 흉년이 든 해에는 꽃간을 여러 쌀을 나눠준 적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아니, 적어도 감동한 척했습니다. 그것이 더 안전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를 오래 지켜본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의 눈이 웃지 않는다는 것을. 입꼬리는 올라가 있어도 눈 속에는 늘 무언가를 계산하는 차가운 빛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볼 때 그는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에게 얼마나 유용한지를 보았습니다. 소년은 그 숙부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잃은 소년에게 숙부는 보호자였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소년은 숙부를 따랐습니다. 존경했습니다. 그 눈빛의 차가움을. 아직 읽지 못하던 나이였으니까요. 소년이 15이 되던 해 숙부는 소년에게 집안 문서를 맡겼습니다. 총명하니 기록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소년은 기뻤습니다. 신뢰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뢰가 아니었습니다. 소년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가늠하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렇게 2해가 흘렀습니다. 소년은 문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숫자를 정리하고 기록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17이 되던 해 소년은 마침내 보았습니다. 숫자 뒤에 숨겨진 것을, 기록 사이사이에 감춰진 것을, 그 집안의 재산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그날 밤 소년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총명했던 눈에 두려움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함께 용기가 올라왔습니다. 아직 세상을 다 모르는 17이었지만 옳고 그른 만큼은 누구보다 선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숙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너무도 조용했습니다. 곡소리가 없었습니다. 문상객도 없었습니다. 바깥 사람들은 아무도 그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높은 담장 안에서 모든 것이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장례란 원래 사람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이웃이 오고 친척이 오고 평소 알고 지내던 이들이 와서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 했습니다. 우는 소리가 마당을 채우고 음식 냄새가 골목까지 퍼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의 장례는 달랐습니다. 마치 없애야 할 무언가를 조용히 처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년의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채 깊은 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몸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 하나가 우연히 담장 너머로 보았다고 했습니다. 소년의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붙들려 방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소리도 내지 못하는 채로 숙부는 그 모든 과정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어디에 무엇을 놓을지, 누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하고 무슨 말을 해서는 안 되는지. 그는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정리하는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끝내 눈물이 없었습니다. 형의 아들이 죽었는데, 핏줄이 죽었는데 눈물 한 방울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나중에 모든 것이 밝혀지고 난 뒤에도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눈물 없는 숙부의 얼굴. 장례가 끝난 날 저녁 숙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그 방에서 문서를 넘기는 소리가 밤새 들렸다고 했습니다. 소년을 잃은 슬픔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확인하고 정리하는 소리였다고. 집안의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친척들, 가솔들, 오래된 하인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죽음이 무엇인지를.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침묵을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그 집안에서 살아남으려면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집안에서 가장 오래 일한 하인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50을 넘겼고 허리가 굽어 있었으며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소년이 태어날 때부터 그 집에 있었습니다. 소년이 걸음마를 떼는 것을 보았고 소년이 처음 글을 읽는 것을 들었으며 소년이 죽는 날 밤에도 그 집에 있었습니다. 그 하인은 장례가 끝난 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삼킬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하지만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자신도 그 집안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침묵은 그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숙부의 냉정함에서 시작해 하인의 공포로 끝나는 침묵. 17 소년의 죽음은 그렇게 그 집안의 담장 안에 단단히 봉인되었습니다. 아무도 울지 않았고 아무도 묻지 않았으며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에도 균열은 옵니다. 아무리 두껍게 쌓아 올린 벽
것도 시간 앞에서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사흘째 되던 날, 집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서들이 사라졌습니다. 소년이 직접 관리하던 그 기록들이었습니다. 단순한 분실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그 문서들은 보통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재산 내역이 담겨 있었습니다. 논밭의 규모와 소작인의 이름, 해마다 걷어들이는 수확의 양,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수십 년에 걸친 기록이었습니다. 소년이 15부터 꼼꼼하게 정리해온 것들이었습니다. 소년은 그 문서들 속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었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 사이에 설명되지 않는 빈틈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그 빈틈은 커졌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규칙적이었습니다. 누군가 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여러 항목에 나눠서 작은 숫자들로 쪼개어서 한눈에 보면 절대 알 수 없도록. 하지만 소년은 알아버렸습니다. 전체를 한꺼번에 펼쳐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내려가다가 마침내 그 패턴을 본 것입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소년은 알았습니다. 숙부의 이름으로 된 바깥 장부가 있었습니다. 집안 것이 아닌 숙부 개인의 것이었습니다. 논밭도 있었고 상단도 있었으며 관아와의 은밀한 거래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집안의 재산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소년은 그 문서를 들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숙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자신을 거두어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데는 문서 한 권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기록이 사라졌습니다. 소년이 발견한 것들, 소년이 정리한 것들, 소년이 목숨을 잃어가며 지키려 했던 것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숙부는 완벽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진실도 없는 것이라고. 하지만 세상에는 완벽한 은폐란 없습니다. 불에 타도 재가 남고 지워도 눌린 자국이 남으며 아무리 봉인해도 기억하는 사람이 남습니다. 그 집안에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등이 굽고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는 그 오래된 하인이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배운 것도 많지 않았고 권력도 없었으며 재산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수십 년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소년이 태어나던 날부터 그날 밤까지의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문서는 사라졌지만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하인은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누군가 물어오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말하리라고. 소년이 살았던 것을, 소년이 알았던 것을, 소년이 죽은 이유를 쟤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소년이 죽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 집안은 겉으로는 다시 평온을 찾은 듯 보였습니다. 대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고 숙부는 여느 때처럼 집안일을 처리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17 소년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지만 보름 동안 그 집안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오래된 하인이었습니다. 등이 굽고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는 수십 년을 그 집에서 살아온 사람. 그는 보름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년의 얼굴이 눈에 밟혔습니다. 그 또렷하던 눈빛이, 그 조용하던 목소리가. 결국 그는 결심했습니다. 결심하는데 보름이 걸렸습니다. 두려움이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말을 했다가 자신도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말을 하지 않으면 이 죽음은 영원히 병사로 기록될 것이었습니다. 17 소년의 죽음이 아무 이유 없이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훈장을 찾아갔습니다. 그 마을에서 가장 학식 있는 사람이었고 가장 오래 살아온 사람이었으며 그나마
그 집안의 눈치를 덜 보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하인은 훈장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발길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훈장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인이 말을 시작하자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깔렸습니다. 창밖에 새소리도 어느 순간 멎은 것 같았습니다. 하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의 일을 말했습니다. 소년과 숙부가 크게 다투었다는 것을, 소년이 집안의 부정을 알아버렸다는 것을. 그날 밤 소년은 숙부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서를 손에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고, 왜 집안의 돈이 숙부 개인의 장부로 흘러가고 있냐고, 아버지의 재산이 왜 낯선 이름의 땅 문서로 바뀌어 있냐고. 숙부는 처음에 웃었다고 했습니다. 그 특유의 얕은 미소로, 아이가 어른의 일을 모르고 짓거린다는 표정으로. 하지만 소년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서의 항목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또렷했다고 하인은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숙부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방 안의 온도가 달라졌습니다. 하인은 문 밖에서 그 변화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직접 보지 않아도 수 있었습니다. 저 안에서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그 뒤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인은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년은 자신의 방에서 차갑게 식어 있었다고, 그리고 그 옆에는 문서가 한 장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훈장은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말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아무리 무서워도, 아무리 힘이 없어도 진실은 말해줘야 한다고. 17 소년의 죽음은 결코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아는 사람이 둘이 되었습니다. 훈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그 집안에 억눌려 살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작농들이었습니다. 해마다 부당하게 수확을 빼앗기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훈장은 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한 명씩 조용히. 처음에는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 집안의 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관아와 연결되어 있었고 고을 사또와도 가까웠습니다. 맞섰다가는 땅을 빼앗기거나 마을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살아야 했기 때문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그때 하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등이 굽고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는, 평생 고개를 숙이고 살아온 사람이.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날 밤을 보았다고. 나는 그 아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있다고. 내가 먼저 서겠다고.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평생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 가진 것 하나 없이 나선다는데 자신들이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한 명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그렇게 그날 밤 그 작은 헛간 안에서 진실을 향한 발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나오기 시작하자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훈장이 인근 고을에 양심 있는 관리를 찾아냈습니다. 그 집안과 연줄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작농들의 증언이 모였습니다. 하인의 진술이 기록되었습니다. 문서는 사라졌지만 기억은 남아 있었습니다. 숙부에게도 그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인 하나와 늙은 훈장이 자신을 어쩌겠느냐고. 관아도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증언하는 사람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목소리가 하나씩 더해질수록 그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져 갔습니다. 관아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집안의 대문 앞에 공식적인 조사관이 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누구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눈이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높고 두꺼운 담장이 처음으로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숙부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소년은 병으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문서는 원래 없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입은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그의 입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미 나와 있었으니까요. 소년의 이름이 처음으로 공식 문서에 기록되었습니다. 죽은 자의 이름이었지만 이번에는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죽음으로 진실을 알았기에 죽은 것으로 훈장은 그 기록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인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소년이 살아서 듣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진실은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높은 담장도, 아무리 두꺼운 침묵도, 아무리 교묘한 거짓도 결국에는 무너졌습니다. 무너뜨린 것은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등이 굽은 늙은 하인의 떨리는 목소리 하나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소년이 죽던 해에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으며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연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꽃을 피웠고 잎을 틔웠습니다. 하지만 그 집안은 봄이 와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숙부는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공식적인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빼돌린 재산의 일부가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소장농들에게 돌아간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바로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의 정의란 언제나 늦게 오고 완전하지 않은 법이었습니다. 소년의 어머니는 그 집을 떠났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떠나던 날 아침 그녀는 아들의 방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녀가 나올 때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는 것만 전해집니다. 그 집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권력의 중심이 사라지자 집안을 이어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재산은 흩어졌고 사람들은 뿔뿔이 떠났습니다. 그 높고 두꺼운 담장만이 한동안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담장도 결국에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지며 마을 사람들은 그 집터를 지날 때마다 발걸음을 늦추었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 담장 안에서 17 소년이 살았다는 것을, 옳은 일을 하려다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그 아이의 이름은 몰랐지만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늙은 하인은 그 뒤로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소장농 하나가 작은 방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는 남은 생을 그 마을에서 보냈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찾아와 그날 밤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두려웠을 것이라고. 17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두려워하면서도 나아갔다고. 그것이 용기라고. 칼을 들거나 힘이 세서가 아니라 무서워도 오른쪽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진짜 용기라고. 아이들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훈장은 그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공식 역사서에는 실리지 않을 이야기였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의 이야기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훈장은 썼습니다. 작은 글씨로 조심스럽게 17 소년이 살았다는 것을, 진실을 알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걸었다는 것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록된 역사와 기억된 역사. 기록된 역사는 힘 있는 자들의 이름으로 채워집니다. 하지만 기억된 역사는 다릅니다. 이름 없이 살다간 사람들이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역사입니다. 17 소년은 기록된 역사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된 역사 속에서는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칼이 아닙니다. 가장 강한 것은 권력이 아닙니다. 그날 밤 17 소년이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들고 숙부의 방문을 두드렸을 때 그 아이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문을 열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도 두드렸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집안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년을 기억하는 사람은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무서워도 오른쪽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었던 이름 없는 17 소년을. 그 소년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17의 나이로 떠난 아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덕분에 그 아이는 다시 한번 살아 숨 쉬었습니다.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한 그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이 바로 그 기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입니다. 잊혀진 이야기들을 찾아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용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